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명의 유명한 전현직 검사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용주 기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 수상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에 굉장히 밝은 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종종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유독 이분 혼자만 수사망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검사의 장모님, 그분 둘러싼 의혹 취재했습니다. 장모라면 결국 그분의 사위가 이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위가 꽤 유명한 분이죠. 잠시 뒤에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장모 관련 사건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모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 장모가 어떤 분인지, 억울한 피해자인지, 수상한 능력자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 씨는 이 일대 땅 55만여 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축구장 80배에 달하는 도촌동 땅의 감정가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70억 원. 하지만 공매 물건이었던 덕에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약 177억 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익이 상당한 부동산인 거죠. 아마 제가 그 물건을 받아도 놓치기 싫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 전액을 혼자 조달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아는 사람에게서 소개받은 거액의 자산가 최모 씨와 손잡았습니다. 안 씨가 각종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 씨가 미천을 마련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이른바 동업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뒤 1년이 채 안 돼 이 땅을 70억 원에 사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는 등 투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업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매입 당시 빌렸던 돈을 갚으려면 서둘러 땅을 팔아야 했지만 최 씨는 대뜸 땅을 안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는 다른 제안들이 잇따르면서 최 씨로서는 땅을 성급히 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건축한다는 사람, 브로커하는 사람, 무슨 사람들 하루에 적게 오면은 9명에서 10 몇 명씩 최 씨 쪽도 가고 우리한테도 와서 몇백억 줄게 이랬죠. 매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안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담보물이었던 그의 땅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사람은 공교롭게도 최 씨의 아들이 대표인 부동산 업체였습니다. 사실상 땅 전체를 손에 넣은 최 씨. 즉각 130억 원의 땅을 팔아 3년 만에 9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투자의 주인공인 최 씨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문제 이 땅을 매입하던 과정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는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증서 번호와 발급 번호 등은 물론 1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도 10원 단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은행 대표이사 이름 옆에 찍힌 직인도 선명합니다. 그럴싸해 보였던 잔고 증명서,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잔고 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 증명서가 아님.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는 확인된 것만 넉 장.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합쳐 350억 원에 달합니다. 어느 위조 증명서에는 10월을 뜻하는 영문 표기가 어거스트, 즉 8월로 돼 있습니다. 최 씨 명의의 이 위조 증명서들은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 잔고 증명서를 보시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던? 아니, 그 틀림없다, 이거는. 확인은 해보실 생각을 못 해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보니까. 이거 잔고증명을 믿어라 이거지. 이게 잔고증명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이 신한은행 지점장에서. 네. 근데 그걸 뭘 의심해요? 동업자 안 씨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예.
이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김께 부탁했습니다. 거듭된 확인에도 한결 같은 반응. 증인이 신한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예. 그러나 누가 위조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안 씨가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한상호저축은행 가서 이런 잔고증명서 있냐고 하니까 이런 증명서는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가짜 증명서 작성을 누가 주도했든지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같이 범죄에 가담했는데 발각이 되었으니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없죠.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했다라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공개 재판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유조가 명백한, 그리고 행사도 명백한 것을 인지하고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도촌동 땅 매입 당시 최 씨의 수상한 투자 행적은 또 있습니다. 불법 차명거래 의혹입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이 소개해준 회사를 앞세워 거래를 했던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증인은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회사 이름으로 2분의 1 지분을 받은 것은 맞지요? 예. 이 과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를 포함해 어머니 최 씨에게 조언을 해준 투자 전문가는 김건희 씨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재판 중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지인입니까? 우리 딸하고. 따님 친구분인가요? 친구 아니고 딸하고 알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의혹의 도촌동 땅 매매 과정 전반에서 김건희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 김건희하고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에서 수십 번 만났죠. 우리 같이 잘 해보자고.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지. 융통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안 씨와 딱 한 번 만나 인사를 나눴을 뿐 도촌동 땅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가족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뭔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투자에 굉장히 밝고 빠르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동원된 것 같은 정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사실 하나만 있어도 수상한데 도촌동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한 건만 6건 정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은 보통 사람들이었어도 정말 이랬을까 싶은 정황들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요. 장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핵심 기록, 그 핵심 기록도 스트레이트가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장모가 어떻게 검찰 수사를 피해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병원 설립은 불법이지만 이 병원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받았고 따라서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타낸 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혐의. 요양급여비가 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사기 부정수급이라고 이제 가치대 취지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구속이 2분 다 됐는데 재단의 공동이사장과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병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가운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그는 투자금을 2배 이상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 씨가 투자한 2억 원으로 피고인 쥐 씨는 의료재단의 기본 재산인 병원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최 씨는 초대 공동이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함께 이사장이 된 사람은 10억 원을 투자한 구모 씨. 두 이사장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재단 이름을 지을 정도로 최 씨는 병원 설립과 긴밀히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수상한 문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 2014년 5월 최 씨가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 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각서입니다. 구 씨와 의료재단 측의 직인이 찍혀 있고 각각의 인감 증명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민영사적 사항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이후 재판에서 최 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년 뒤 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비라도 한 듯 최 씨는 돌연 문제의 사업에서 발을 빼며 각서까지 받아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해도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미 발생한 어떤 위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어떻게 보면 계약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계인들이 모두 단죄를 받은 반면 혼자만 무사했던 최 씨. 처리 자체가 잘못돼서 요양급여를 받은 게 이제 사기라고 된 건데 사실은 의료법 위반은 같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관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소권 남용일 수도 있다. 재량의 남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는 2003년 최 씨와 함께 채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 씨가 투자 정보를 가져오면 최 씨가 초기 계약금을 대는 방식의 동업. 법무사 백모 씨가 입회한 가운데 이익이 나면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0억 원 넘는 이득이 생기자 두 사람은 갑자기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정대택과의 약정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니 무효입니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약정서를 쓸 때 입회했던 법무사의 증언 한마디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약정서 작성이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법무사 백 씨가 인정했고 결국 정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7개월 뒤인 2008년 8월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법무사 백 씨가 이익을 나누자는 약속을 안 지킨 건 사실 최 씨였다는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백 씨는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법정 공방 당시 최 씨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던 건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씨가 거액을 제시하며 사죄함에 따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과 위증을 함으로써 정대택을 처벌받게 한 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에 정대택 씨는 이 자수서를 근거로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도리어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범죄 자수서를 증거로 해가지고 다 고소를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천이 없고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다 그것이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요. 법정 진술을 번복한 법무사 백 씨는 지난 2012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이어가던 중에도 그는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법무사만 제대로 얘기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거 제 탓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고소, 고발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과 측근은 쏙 빠져나갑니다.
법무사의 고백 뒤에 어쨌든 이분이 장모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진행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이 1년 반 정도 미뤄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에요. 맞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재판이 뭔가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사가 왜 그렇게 재판을 미뤘는지에 대해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장모라는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는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사위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혹시 알았다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이걸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사안 취재하면서요. 처음부터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직접 장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사위가 관여한 게 있는지 사위의 역할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성남 도촌동 땅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당장 재판에 넘겨져도 할 말이 없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잔고 증명도 어디 써먹는다 그러면 내가 해줬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해준 건 아니지만. 당시 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증언을 하신 거예요? 선서를 하시고? 거기서 선서해서도 잘못된 거니까 가져와봐요. 다 허위예요, 그거는. 위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가 위증이에요? 위조를 한 건 맞지만 그건 동업자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보관을 해야 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준대.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위조에 직접 가담한 건 사실 아니냐고 거듭 묻자 자신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지시라는 거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야, 뭐 좀 해줘라. 이게 지시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뭔데라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썼어. 썼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그냥 100%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네가 좀 알아서 해줘라. 성남 도촌동 땅을 제3의 법인 명의로 산, 즉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차명거래를 인정하는 듯 하더니 내가 그걸 물어보니 법인으로 해야지 그거에 대한 은행 대출이 되고 뭐 이러나 봐요. 기본적으로는. 금세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게 누가 했는지도 상관도 없고 어머니 땅을 살려고 하나도 없어요. 50억 정도 되는 사용증만 했지 이도를 받으면 되는 거지. 최 씨 앞에서는 유난히 무뎌지는 듯한 검찰의 칼날. 그의 사위가 검사였다는 건 주변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위가 어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걸로 좀 삼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함부로 못하기에서 사업가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위를 의식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글쎄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안 오느냐. 그게 자기 집안에 자기 사위가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지를 못하겠다. 나는 실제로 검사하면은 그 잘 하겠지. 검사니까 더군다나 법대로 잘 하겠지. 각종 법정 다툼 고비 때마다 검사 사위의 그림자가 종종 어른거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회장님 사위한테 얘기를 좀 해서 돈 안 갚는 사람들 그냥 혼내주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재판이 끝나면 전화 갖고 오더라고요. 같이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아, 윤서방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목소리가 다 들리지. 윤 총장이 장모 최 씨에게 재판 준비까지 꼼꼼히 조언했다는 목격담.
죽어도 내지 말아야지. 그것을 왜 냈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최 씨는 전화를 떨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었어. 윤 총장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줄곧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 전혀 모르세요? 하지만 장모의 말은 다릅니다. 지난 2011년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의 분쟁이 극에 달했을 땐 당시 예비 사위였던 윤 총장에게 누가 될까 염려해 결혼 날짜도 미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이제 다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그거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사세요. 정대택이라는 이런 쓰면 또 뭐 다른 이 악재가 있지 않겠어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역시 사위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만 뭐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어머니 만난 것도 어머니 운명이고 손해를 본 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어머니가 그 당할 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사위를 옹호하는 발언. 장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도촌동 땅 매입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한 적이 있는지 윤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의혹 저희가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때나 그리고 검찰총장 된 뒤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묻겠습니다. 윤 총장님, 장모님 관련된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동안 본질과는 다르게 정치 공방의 소재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요. 다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특히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선 수상한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 나왔고 이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문건, 구체적 증언들이 계속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는지, 정말 사위는 이 의혹을 몰랐던 게 맞는지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윤 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누누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이 원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의혹이 크고 많으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박진준 기자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유명한 전직 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누굽니까? 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아주 비중 있게 추적했던 분입니다. 미국에 오래 머물다가 돌아오신 그분. 누군지 짐작이 좀 됩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의 의혹을 알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특히 회장은 부총리급의 의전을 받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수시로 동행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입김이 상당하고 그래서 정치권과도 각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통령, 줄여서 중통령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그 회장 자리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 이것이 오늘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편법과 금품 논란으로 둘러싸인 회장 선거의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만 손시계를 만들어 처음 유명해졌고 이후 귀금속과 액세서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 JST나 김기문 회장. 김 회장은 햇수로만 9년 넘게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중앙회도 이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주재하는 행사에 단골로 참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골프를 칠 정도로 친분도 쌓았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 중앙회장으로 다시 당선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당선 인사차 기자실에 들렀던 김 회장. 그런데 기자실 앞 엘리베이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김 회장이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불이 나게 자리를 피한 이유는 뭘까? 김기훈 회장이 수사 결과 나오면 사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문 후보자의 비서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인터뷰 기사를 잘 써달라며 현금 50만 원과 손목시계를 건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청탁을 받은 기자는 곧바로 선관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수사실장이 한 거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시는 아니 기자가 수사하냐? 수도 있고 네,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김기문 회장 측이 선거운동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금품을 건넸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김 회장이 찾아와 업계 사정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대응을 나갔습니다. 차 있는 데까지 가서 인사드렸을 때 차에 있는 화장품이라고 하시면서 그걸 주셨는데 이 사장은 이때 받은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놔뒀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그 선물을 갖고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발이 됐더구만요. 그걸 가지고 가서 경찰에 줬더니 시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 출마 자격을 편법으로 급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경영하는 패션 업체 JS티나는 2016년 기준으로 1,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중소기업을 졸업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세 번째 도전할 자격이 사라진 상황.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앙회 회장 선거를 7개월 정도 앞둔 2018년 7월 김기문 회장은 돌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립니다. 평생 시계나 귀금속, 액세서리 사업에서 잔뼈가 굵은 김 회장이 갑자기 다른 업종까지 손을 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업체가 있는 경남 창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장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부품을 나르는 지게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20여 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사장은 김 회장이 현재 업체의 대외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자주 못 오세요. 한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시고 그전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공동대표의 존재를 잘 모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김기문 사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기 대표이사라는데. 김 회장은 이 중소기업 공동대표 자리를 발판으로 얼마 후 창원 지역에 있는 주물공단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임기가 5달밖에 남아있지 않던 당시 조합 이사장 박모 씨가 갑자기 사퇴를 했고 김 회장이 바로 그 빈자리에 앉은 겁니다. 내가 저쪽에 밀양에 공장을 짓고 있어, 공장을. 그래서 내가 사실 바쁘고 이러니까 그거 지금 내가 할 시간이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벌써 지난번에 그만뒀는데. 작은 자동차 부품 업체 공동대표가 된 후 40여일. 김 회장은 주물조합 이사장에 오르면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갖췄습니다. 공장 일 때문에 바빠서 그만뒀다던 전직 주물조합 이사장은 김 회장이 중앙회장에 당선돼 떠나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사장 한 사람이 또 없다 해가지고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는 여러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예, 연락이 없으셔서 찾아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촬영을 하면 안 되지. 이거 회장님 전에 연락을 정식으로 드렸고 인터뷰를 좀 부탁드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인터뷰를 할 테니까 오늘은 촬영하지 말고 지금. 하지만 김 회장은 약속과 달리 인터뷰에는 끝내 응하지 않고 대신 중소기업 중앙회 명의로 서면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김 회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공동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뿌리 산업의 재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 자문을 결심했다.
또 신기술 특허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대표를 맡아달라는 업체 사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님,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대체 회장 자리가 뭐기에 저렇게 뭐 금품을 뿌리고 기자들한테 돈을 줬다고요? 그런데 본인 회사는 또 중소기업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김기문 회장은 시계로 유명한 로만손의 창업주인데요.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차고 나온 시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억나시죠? 기억하죠. 기자회견 내용보다 사실 그게 더 이슈가 됐었잖아요. 당시에 대통령 기념 시계를 만든 곳이 바로 로만손입니다. 보석 사업까지 진출해서 지금은 JS티나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최근에는 동생과 딸이 영업 적자가 발표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정황까지 포착돼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면 대체 어떤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네, 명목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죠? 네, 활동비로 매년 1억 2천만 원 정도 받고요. 승용차, 비서,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회장만 누린 수상한 특혜가 더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네,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입니다. 홈쇼핑 채널을 통해 회장의 회사를 특별하게 챙겨준다면 또 이 홈쇼핑에서 회장의 회사의 물건을 더 많이 팔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뭐 말도 안 되는 특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특혜 의혹, 그 의혹의 실체를 취재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출자해 2012년 1월 개국한 홈앤쇼핑. 홈앤쇼핑 스마트폰 앱으로 쇼핑하면 쇼핑 금메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홈쇼핑 채널입니다. 그런데 개국 직후부터 홈앤쇼핑은 계속 시계를 팔았습니다. 바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의 회사가 만든 로만손 시계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시간인데요. 3월에는 겨우 한 개를 판 적도 있을 정도로 초반 판매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매출 안 되면 회사가 안 되는 건데 모자가 떨어져. 회사에 또 하라면 다 해야 되고. 결국 로만손 시계는 2012년 홈앤쇼핑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후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2년 넘게 40여 차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결과입니다. 2012년 다른 시계 제조회사 제품이 첫 방송 이후 30%대 판매율을 보이자 단 5번 방송 만에 퇴출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며 홈앤쇼핑 개국을 주도했던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자기 제품 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가 완사에 가도록 돼 있어요. 기둥에. 완사는 뭐냐? 그냥 물건 갖다 통째로 사는 겁니다. 로만손 제목 딱 떨어뜨리고 편하게.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출범 초기 홈앤쇼핑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 편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홈앤쇼핑 측에서 로만손 측에 먼저 판매를 요청했다는 것. 김 회장 측은 또 시청률이 좋은 황금 시간대에는 한 번도 로만손 판매 방송을 송출한 적이 없다며 김 회장은 로만손 제품의 방송 편성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김기문 회장은 3년간 26억 원이 넘는 보수도 챙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밀은 바로 겸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홈앤쇼핑 개국과 함께 대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자격으로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맡았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홈앤쇼핑의 공동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대가로 홈앤쇼핑으로부터 받은 돈이 2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2018년 홈앤쇼핑의 내부 경영평가 보고서. 김기문 회장의 대표이사 재임 시절 보수를 지급한 게 정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1년에 9억 원에 달하는 돈, 모두 26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김 회장에게 지급한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문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홈앤쇼핑 대표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의장, 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대목. 이사회 보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함으로써 보수 결정의 효력에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김 회장 측은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홈앤쇼핑에서 받아 나온 선물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홈앤쇼핑은 2013년 차병원의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일명 차움 VIP 회원권을 계약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1년에 900여만 원, 회원이 되면 건강검진에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피부 관리와 미세 영양소 주사 처방 등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바로 그 최고급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015년 홈앤쇼핑은 이 VIP 회원권을 로만손에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딱 한 명만 이름을 등록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회원권이 김 회장의 개인 회사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김기문 회장이 홈앤쇼핑 공동대표에서 물러나기 직전 체결된 이 계약은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회원권은 전무이사에서 공동대표이사 사장으로 자신의 뒤를 봐준 김기문 전 회장에게 강남은 전 대표가 준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무보수 명예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근거 자료도 없이 본인 수당을 본인이 정하고요. 그래서 뭐 얼마라고요? 3년간 26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건 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홈앤쇼핑의 주식을 둘러싼 수상한 정황도 더 있는데요. 김기문 회장 본인은 물론 가족, 회사까지 홈앤쇼핑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주주 모집 당시에 액면가가 주당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장외에서 서너 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장이 되면 수십 배 가격이 더 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홈앤쇼핑을 상장시키겠다. 이게 바로 김기문 회장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홈앤쇼핑 주주 명단을 보면요. 수상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 검사 출신,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분. 바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아내가 이 홈앤쇼핑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홈앤쇼핑의 수상한 주식 거래, 그리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홈앤쇼핑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해봤습니다. 홈앤쇼핑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소액 투자자를 공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농협, 기업은행 등 기관들이 지분의 78%를 투자하고 나머지 22%를 소액 주주들로 채우겠다는 계획. 한 주 가격은 5천 원,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앙회를 구성하는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홈쇼핑 업체들의 주가가 액면가의 수십 배로 뛰었던 만큼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홈앤쇼핑 주식 얼마 이상 간다. 그 당시만 해도 홈쇼핑들이 막 올라갈 때였잖아요. 대박 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출자 의향서를 내고서도 정작 주식 대금을 내지 않은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40억 원 정도의 실권주가 발생했습니다. 사겠다는 투자자는 넘쳐나고 주식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주인이 없는 주식, 바로 실권주가 생긴 겁니다. 대박이 예상되는 이 홈앤쇼핑의 실권주들은 과연 누구의 품에 안겼을까?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2016년 기준 홈앤쇼핑의 주주 명부입니다. 먼저 김기문 회장의 회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 회장이 자기 회사인 로만손의 명의로 4억 원을 투자해 8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개인 명의로도 2만 주를 샀고 아내인 최모 씨도 2만 주, 딸도 1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2만 주가 바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최모 씨가 갖고 있는 2만 주는
2012년 당시 중소기업 중앙회 전 이사였던 권모 씨로부터 사들인 것. 권 씨는 주식을 받은 지 불과 1년도 안 돼 김 회장 일가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주식 밀어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권 씨는 2년 전 김기문 회장 회사의 사회이사로 임명됐습니다. 혹시 그 갖고 계신 홈앤쇼핑 주식을 그 김기문 회장 가족에게 파신 게 맞나요? 여보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통화합시다. JS티나가 갖고 있는 주식을 포함해 김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홈앤쇼핑 주식은 모두 13만 5천 주. 상장이 돼 가격이 치솟을 경우 수십억 원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김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홈앤쇼핑을 상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 회장 측은 홈쇼핑 설립 실무자가 실권주 참여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실권주를 취득한 것이라면서 지분 참여 의사를 밝혔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실권주 취득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들의 주식은 장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주 명단을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만주를 갖고 있는 김모 씨,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던 이인규 변호사의 아내입니다. 김 씨는 원래 2만 주를 갖고 있다가 만주를 액면가보다 4배 정도 오른 2만 원 선에서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억 원 가까운 차익을 얻은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공모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 연합회로만 한정했다는데 어떻게 이인규 변호사 아내가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걸까?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며칠을 기다린 끝에 이인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전화드렸던 임시 박진중입니다. 그 관련 사람들, 뭐 중소기업들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지분을 이제 좀 받게 되신 건지. 실권주를 취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실권주를? 네. 그러면 그때 소개를 강남 대표가 해주신 거예요? 아니, 저도 거기에 개입해 있었고요. 아, 그 당시 이인규 변호사 아내도 김기문 회장처럼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정상적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홈앤쇼핑의 공식 출범전 이름인 쇼핑원의 명의로 주주들에게 보냈던 공문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률 대리를 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른 소속의 변호사 이인규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홈앤쇼핑 개국 과정에 이인규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핵심 관계자는 이인규 씨는 강남은 전 홈앤쇼핑 대표와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김기문 회장과도 평소 자주 어울렸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홈앤쇼핑이기 때문에도 만나고 중소기업 연구원 이사, 주말 자문 변호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관련되는 소송으로 그 파생되는 소송 끌어갔지. 이인규 변호사는 홈앤쇼핑의 초기부터 2년간 사회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명단을 봤을 때 김기문 회장이 좀 가까운 사람이면 선심 쓰듯이 실권지를 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인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출자자의 재정 상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출자 금액을 조정하고 배정했을 뿐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어렵게 만난 이인규 씨에게 김기문 회장과의 관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문 회장하고는 좀 연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만합시다. 네? 그 당시에 김기문 회장이 그만 찍으세요. 장난하지 말고. 네? 그래서 왜 인간들이 그래? 네? 관계랑 부인이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잘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변호사님 그때 지분 관계랑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그것 좀 그때 어떻게 사시게 됐는지 왜 사모님 성함으로 그게 사시게 사람이 취직한 게 난 모른다. 더 이상의 답변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명함을 저렇게 땅바닥에 내던지는 모습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보도 이게 검찰이 했든 국정원이 했든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는데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시계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활용한 의혹의 당사자가 시계로 급성장한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또 다른 의혹으로 연결된 상황, 참 아이러니합니다. 홈앤쇼핑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처조카 채용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추천인의 고모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름은 적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중앙의 고위직들의 추천을 받아서 특혜 채용한 혐의가 상당수 드러나기도 했고요. 사회 공헌에 쓰도록 한 홈앤쇼핑의 기금, 이건 홈쇼핑 사업 승인 조건과도 관련된 건데 그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중소기업 중앙회 행사, 골프대회 같은 곳에 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홈앤쇼핑 그리고 그 회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특히나 비리가 있었다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밝혀야 할 의혹들이 더 많습니다. 공교롭고 미심쩍은 부분도 더 많고요. 그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일단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곳에서만 장렬하는 분노, 너의 분노. 한없이 약한 곳에서만